안녕하세요. 원큐쌤입니다. 2026년 8월 24일 월요일에 신규 이모티콘 라이브 해설을 찾아주신 작가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팔로우 부탁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죠? 월요일은 신규 이모티콘 중에서도 무료 이벤트 이모티콘이 이제 풀리는 날이고요. 그래서 좀 카카오톡 입장에서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상품이 나왔을 때 샘플들을 보통 나눠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샘플들이 뭐 상태가 안 좋거나 조금 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는 없겠죠.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더 기호에 맞추고 트렌드에 맞춘 것들을 무료로 풀어야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유입이 생기고 새로운 구매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이모티콘은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규 이모티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규 이모티콘 탭으로 가서 보게 되면 오늘 총 9개의 무료 이모티콘과 그리고 44교시 임티 수업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모티콘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벤트 이모티콘이랑은 달라요. 별도로 그냥 판매 중인 사용 가능한 그런 이모티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우다다 우땅이 2부터 그 저 밑에 있는 저기 밑에 놀라운 와파루파 팡수 작가님의 와파루파까지가 신규 이모티콘이 되겠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하나이글스 팬 이모티콘이 나왔을 때도 월요일에 이렇게 위에 하나가 같이 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벤트로 무료로 풀리는 건 아니고 따로 별도로 구매하시거나 플러스해서 이용 가능하신 이모티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이모티콘 오늘 총 10종, 10종류의 이모티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멈춰있는 이모티콘이 7개, 그리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3개가 되겠습니다. 한 최근 2, 3주쯤부터는 이제 미니 이모티콘은 무료 이벤트에 포함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멈티, 움티 해서 이 두 종류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멈티 하나는 저기 그냥 일반 출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10종의 이모티콘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모티콘은 상시 작가님의 44교시 임티 수업이라는 이모티콘이고요. 요거는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 중인 웹툰입니다. 웹툰 기반의 이모티콘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요거를 재밌게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막 해줘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재밌게 봤었는데 요게 또 이모티콘으로 출시가 됐네요. 그럼 이제 기존의 이모티콘만 사용을 하시면서 요 작가님에 대한 작품이라든지 작가님을 몰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작품을 알고 좋아했던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겁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모티콘을 이제 구매를 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구성들은 뭐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품들은 이제 굿즈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굿즈의 개념으로 봐야 하고 굿즈라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상품이 아니다. 내 팬 또는 내 작품의 팬 들이 만족하고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이분들이 섭섭해하지 않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팬 기반으로 움직이는 상품들은 굉장히 그 부분을 중요시 하셔야 한다.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현재 이제
그 금요일에 출시됐던 리센느 안원잘부 시즌 1 이모티콘이 금요일 순위가 토요일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토, 일, 월, 그래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출시된 당일 금, 토, 일 내내 지금 현재 전체 연령대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을 만나기는 어렵고 팬을 단단하게 굳혀 나가기는 어렵지만 이 팬분들이 한번 힘을 내고 뭉쳐지기 시작하고 구심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살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뭐 팬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 기반이 돼야 팬을 모으기가 쉬워요. 그래서 단순히 이모티콘 작업만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겠다, 콘텐츠 작가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유명 이모티콘들 중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의 인스타툰이나 뭐 유튜브 채널의 어떤 콘텐츠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인스타툰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결국 이런 팬들을 모으시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바로 하루아침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모티콘이라는 이 상품에 맞춰서 이모티콘이라는 상품을 기획하는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이모티콘들을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해설해 보시는 것 자체가, 한번 들여다 보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모티콘 자체의 상품성을 높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제일 이제 무료 이모티콘 중에선 첫 번째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료 이모티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다다 우땅이가 월요 이모티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게 후속작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 우땅이도 지금 보면 인기 순위에서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건 지금 오늘 출시될 거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제자 판매량이 오늘 순위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다다 우땅이 지난번에 출시됐던 건이 아직까지 요 인기 순위권, 그것도 10위권, 그것도 세 손가락 안에 2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리센느의 강력한 폭풍 앞에서도 이 한참 전에 출시됐던 우땅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보이는 게 뭐예요? 듀가나디, 루피, 오여사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도 캐릭터를 만들어야 해, 캐릭터 이모티콘이 대세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더 어렵고 그만큼 이렇게 파급력을 내기는 캐릭터가 좋지만, 사실 우리가 신인 작가 입장에서는 캐릭터를 너무 내세우기보다는 이모티콘이라는 상품성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져요. 캐릭터로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 어려워요. 물론 하면 대박이다라는 거는 동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사실 이제 나머지 캐릭터들이 그냥 일반적인 캐릭터라고 봤을 때 뭐 산리오라든지 디즈니 등에서 캐릭터 판매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캐릭터적인 매력, 캐릭터 상품적인 매력이 막 도드라지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획적인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좋다. 자, 아무튼 뭐 우땅이 얘기를 하다가 어마어마한 캐릭터가 나온 거예요. 이 소콘소콘 작가님은 이모티콘을 이렇게 많이 출시를 하셨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캐릭터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거는 거의 처음 같아요.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큰 캐릭터 자체가 생성된 거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업력, 구력, 뭐 도력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해 오신 기간이라든지 경험치라든지 실제 출시하면서 느껴봤던 시장성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여기에서 터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캐릭터가 흔하게 보던 형태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근데 나왔는데 너무 이런 귀여움이라든지 그리고
적절하게 드립도 칠 수 있으면서 친근할 수도 있는데 또 너무 귀여운 척, 예쁜 척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 굉장히 적정선을 잘 찾으셔서 하신 게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해낸 게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나도 저런 캐릭터 같은 걸 만들어서 나도 저렇게 한 몇 주 내내 인기 순위 3위권에, 전체 순위 3위권에 계속 들어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시는 거는 좋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만드시겠다기보다는 이모티콘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같이 한번 올려가시는 거를 더 권해드려요. 자, 그래서 요번에 나온 우다다 우땅이도 굉장히 귀엽게 나왔습니다. 요 굉장히 매력적인 표정 연기가 일품이에요. 아주 일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모티콘 특화된 캐릭터 체형이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크고 몸통이 조그맣고 그래서 이렇게 다리, 팔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팔다리가 조금 가늘어지면은 약간 이제 나가노 작가님 계열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몸통도 같이 이제 두껍해지면서 길이는 그대로 짧은 경우는 약간 최고심 작가님 계열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 이모티콘이라는 장르, 이 이모티콘이라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장르가 아니라 장르 말고 그런 하여튼 이모티콘이라는 상품에 있어서는 요 틀 안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체형이다. 그런 데포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품은 그렇지는 않아요, 또.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머리를 키운 형태는 있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때요? 약간 2등신, 2.5등신 정도의 그런 사이즈를 보이고 있어요. 머리 크기랑 비슷한 몸통 크기의 다리가 더 붙죠, 팔다리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간을 잘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동작이 가능해지고, 그죠? 글씨를 많이 안 쓸 거다라고 아마 예상을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이라는 틀 안에 들어갔을 때 글씨와 함께 쓰기에는 공간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글씨 없이 쓰시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체형이라든지 동세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글씨가 들어간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은 위치적으로 구도를 달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지평을 여신 게 아닐까. 소곤소곤 작가님께서 이모티콘의 이런 캐릭터 실루엣이라든지 캐릭터 데포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새로운 틀을 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복슬복슬 토당곰땅 율무 작가님의 움직이는 이모티콘 세트고요. 둘 다 요거는 이제 커플 이모티콘 세트죠. 그래서 이렇게 두 탭으로 펼쳐놓고 번갈아 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구성이 재밌네요. 요거는 이제 위치를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이런 캐릭터만 바꾸신 게 아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표현을 넣으신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요거 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이긴 한데 요건 아마 좀 제안하시는 과정에서 요게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냥 일부러 이걸 바꿔 놓으셨다기보다는 제안하는 과정에서 그냥 좀 조금 약간의 실수라고 하기는 좀 너무나 사소한 거긴 한데 되게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대로 출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별로 문제가 없죠. 근데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문제가 되나? 우리가 이모티콘이라는 거를 이제 십몇 년 동안 출시를 준비를 하면서 제안을 넣어보면서 어떤 일종의 약간 문법 같은 작법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글씨의 뭐 가독성이라든지 가시성이라든지 뭐 캐릭터의 실루엣 그리고 여기 이미지의 배치 여러 가지 우리가 이때 보면은 미승인권에 대한 피드백을 받거나 할 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럼 이런 것들 좀 개선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이제 전반적으로 요거를 포인트로 또 같이 잡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안할 때 요걸 구성을 하시면서 별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 정도는 나중에 간단히 승인 이후 피드백, 승인 이후 상품화 과정에서 간단한 피드백 정도로 충분하겠다 라고 하면 사실 별로 문제가 아닌 건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안할 때 뭐 글자에 테두리를 안 넣은 게 한 번씩 있다거나, 아, 깜빡하고 여기 색깔을 덜 채웠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모티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만 없다면 상품화 과정에서 요거 색깔 빠졌어요. 뭐 글씨 테두리 몇 픽셀로 해주세요. 글씨는 딴 걸로 바꿔주세요라든지 뭐 글씨 딴 걸로 바꿔주세요는 간단한 피드백이 아닐 수 있어요. 글씨는 생각보다 되게 좀 복잡한 피드백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냥 간단한 그런 피드백 정도면 별 문제가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수록 이모티콘이라는 걸 많이 출시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소한 것까지 너무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바른 기획을 잡으시면 된다. 자, 커플끼리 이모티콘을 구매해서 쓸 거예요. 그 구매해서 쓰는 과정에서 남녀 구성이 여기가 이거랑 여기 두 개가 바뀐 거가 문제가 되나? 이 사람들이 그걸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거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커플 이모티콘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족 이모티콘과 다르게 커플 이모티콘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리즈가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모티콘 제안을 하나 넣었는데 다음 제안은 아마 커플 걸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커플 이모티콘으로. 그래서 좀 이제 예전에 연애하던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좀 최대한 살려서 타겟팅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게 재미있고 귀여운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무 작가님이 이렇게 복슬복슬 토땅곰땅 시리즈로 이제 커플 이모티콘들을 계속 잘해오고 계신데 굉장히 좀 이 특유의 캐릭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살리면서 모션도 굉장히 귀엽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연인이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는 그런 귀여운 이모티콘 세트를 잘 봤어요. 자, 다음은 와플곰이 나타났다. 6번째 마리차 작가님의 멈춰있는 이모티콘 세트입니다. 요 캐릭터도 이제 특유의 눈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죠. 최근에는 이제 최근이라기보다 이모티콘이라는 이 상품의 특성상 캐릭터성이 그렇게 강한 게 요구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캐릭터가 너무 강하면 이게 굿즈처럼 느껴져서 제가 항상 드리는 비유, 내가 물통 사러 갔는데 내가 물통을 이렇게 뭐 텀블러 이렇게 사러 갔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캐릭터가 그려져 있으면 물통을 사러 간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물통이 아니에요. 얘는 물통이 아니라 그냥 캐릭터 상품이에요. 그리고 뭔가 그냥 그림이 간단하게 그려져 있으면 좀 괜찮아요. 뭐 이런 내가 알지 못한 졸라맨 그림이라든지 스마일이라든지 뭐 꽃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봐도 그냥 그거는 굿즈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근데 뭔가 이런 캐릭터적인 특징이 좀 더 강하게 보이거나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포켓몬스터라든지 뭐 시나모롤 등의 사니오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 캐릭터 상품이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게 보여버리면 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굿즈처럼 인식이 돼서 그냥 손이 안 가요. 뭘 저런 걸 팔아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손이 안 가요. 상품으로 인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상 이모티콘 캐릭터들은 상대적으로 좀 특징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눈이라든지 눈을 접눈으로 표현한다거나 그죠? 그래서 입 같은 표정 같은 것도 이제 특징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여기에다가 귀를 이런 걸 붙이거나 뭐 아니면 뭐 토끼 귀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런 귀를 붙인다거나 그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귀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로 특징이 나오고 그럼 여기에서 눈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오느냐 그리고 뭐 아니면은 접눈이냐
그리고 아니면 이런 동그란 거에 흰자가 있는 그런 얼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특징이 좀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요 마리차 작가님의 와플곰 시리즈는 또 특유의 이 캐릭터성을 또 잘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특유의 눈 사이즈라든지 눈의 반짝이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코는 뽕주댕이 코를 쓸 것이냐, 그냥 입을 쓸 것이냐, 웃을 때 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잘 정돈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는 시리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차 작가님 요 와플곰 시리즈는 굉장히 또 인기가 많고 또 사용도가 좋아요. 사용감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이모티콘 플러스에서 내가 뭔가를 표현을 한다. 내가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뭐 하이 뭐 이렇게 쳤어요. 하이. 이거 이렇게 뜬다고? 음? 그래서 뭐 하이 이런 식으로 뜨면 얘가 이제 그 태그화 돼가지고 요거 관련돼서 추천 표현들이 막 뜹니다. 추천 표현들이 뜨는데 이때에 이제 와플곰 캐릭터가 종종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다. 실제로 구매나 판매 쪽에서도 많이 강세를 보이지만 실사용 측에서 이모티콘 플러스를 사용 중이신 그 사용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사용도가 높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리차 작가님의 표현력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글씨 사이즈라든지 글씨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라든지 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이 작아짐에 따라서 눈을 이제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눈이 작아지니까 얼굴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확대를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감각적으로 찾아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려면 또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차 작가님의 와플곰 시리즈도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MD 추천이 붙었습니다. 미묘한 삼색이 중지 작가님의 이모티콘이 되겠고요. 최근 아닥 그리고 멋쟁이 감자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묘한 삼색이가 첫 시리즈로 나왔어요. 첫 시리즈로. 지금 보면은 요 위에까지는 기존 캐릭터가 있었던 거라고 하면은 이 미묘한 삼색이 같은 경우에는 첫 캐릭터인 겁니다. 첫 선보이는 거다. 그래서 삼색이 캐릭터로 잘 보이게 했고, 이 고양이의 무늬라든지 견종이라든지 묘종이라든지 이런 게 뒤에 보이게 하려면은 묘사를 결국 끌어올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묘사 자체가 좀 높아져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모티콘은 묘사를 많이 하기 좋은 그런 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의 굵기라든지 색감을 표시할 수 있는 캐릭터의 데포르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은 이 캐릭터의 묘사 같은 경우, 이런 비율, 이런 컷, 기본적인 컷, 요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라, 자, 요거랑, 그리고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실제 머리와 몸통의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아마 고양이라고 치면 요거보다 얼굴이 더 작을 거예요. 한 요 정도까지 가야 될 건데, 실제로 요런 부분들, 몸통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더 커져요. 그죠? 여기에 얼굴 비율이랑 이쪽의 얼굴 비율이랑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난이도가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난이도가 있는 그림이에요. 잘 그리신 거고, 이모티콘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좀 여기에서 형태적인 변화까지 좀 더 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색이라는 느낌이 잘 들 수 있도록 색깔 선정도 잘 해주셨고, 그리고 표정에는 그래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눈 동자의 색깔과 그리고 눈 흰자의 색깔과, 흰자가 아니라 약간 노랗게 지금 칠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야 이게 이모티콘 세트처럼 보일 수가 있다.
굉장히 좀 이제 기존에 아마 키우고 계시는 고양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양이의 스톡이 거의 나한테서 계속 나오는 건 거잖아요. 그죠? 저작권 문제 없는 스톡이 계속 나오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키우시는 고양이, 강아지, 뭐 반려동물들, 뭐 이런 친구들을 활용해서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잘 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표현이나 이런 것들 라도 있고요. 뭐, 할 말이 있습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하기 좋을 만한 것들도 있고 그냥 또 이제 고양이 이모티콘이 잘 표현되면 장점이 뭡니까? 이러든 말든 어쨌든 고양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 고양이가 뭔지는 상관없어. 어떤 고양이, 뭐 어디 유튜버 상관없어. 뭐 인스타그램 뭐 응? 인플루언서 상관없어. 누구 집 고양이 상관없어. 그냥 고양이면 좋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 또 이제 새로운 고양이 시리즈가 나타난 거니까 반가운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아우르겠다라는 기획을 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 메인 타겟은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같이 따라올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고양이 그림 좋아하시는 분이 타겟인 것 같아요. 그냥 고양이 그림 좋아하시는 분이 타겟인 것 같다. 그래서 이 고양이의 이 표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다음은 초록개구리 꿀땅이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요게 움직이는 이모티콘이었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움티가 7개, 멈티가 3개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움티가 6개고요. 멈티가 4개가 되겠습니다. 네, 4개네요. 다시 정정할게요. 네, 전체 10개 중에 움티 6개, 멈티가 4개입니다. 뭐라고? 잠깐만. 잠깐만요. 정신 못 차려. 자, 멈티가 6개고, 움티가 4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예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게 몇 번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이모티콘, 미니 이모티콘 보고 움티라고 하고, 움티 보고 미니 이모티콘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체크하느라고 보다 보면은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 또 채팅으로 막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아마 그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바로 잡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이제 함께 해주시는,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다음은 초롱개구리 굴땅이 하댕 작가님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이고요. 여기도 이제 MD 추천이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세트인데 캐릭터의 데포르메라든지 눈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구리 같은 캐릭터 상대적으로 우리 실물의 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이모티콘 동물 중에 가장 많은 게 뭐 토끼, 고양이, 곰, 그리고 강아지, 그리고 쥐류인데 쥐라기보다는 보통 햄치 시리즈이긴 해요. 이런 종류가 이제 가장 기본이고 여기 추가적으로 조류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날짐승 친구들이었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이 가장 많은데 그럼 이제 그 외에 이 실물 자체가 양서류, 파충류 이런 친구들은 이제 특정 마니아층이 분포를 하는 거지 좀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종류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캐릭터를 이제 캐릭터화 했을 때 조금 더 이런 실루엣이라든지 눈의 위치 그리고 이제 뭐 중안부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서 눈 옆에다가 입을 여기다가 달아줄 거냐 여기다가 달아줄 거냐 그리고 이런 입을 달아줄 거냐 여기다가 이런 입을 달아줄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뭐 이런 코를 여기다가 그려가지고 이런 캐릭터를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귀여워지는 편이 좋다. 좀 더 묘사가 많이 된다거나 실물에 가까워진다기보다는 실물과 좀 다른 매력적으로 그 기본적인 특징만 가지고 오면서
특징만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좀 더 귀엽게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이모티콘 출시 안 됐던 새로운 동물들 없나? 새로운 뭐 동물 시리즈 뭐 아니면 견종 뭐 이런 것들은 없나라고 찾아보시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더 진짜로. 그래서 그냥 괜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정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모티콘이라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실력을 써서 이걸 제한을 할 건데 난이도 선택이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왜 보통 보면 뭐 이지, 뭐 노멀, 그리고 뭐 하드 모드, 헬 모드도 있고, 그죠? 뭐 나이트메어, 헬, 뭐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거 있고, 이지 중에서도 완전 그냥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나요? 완전 아가용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난이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남들 다 하는 거 위주로 할수록 난이도가 낮아져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독특한 걸 하고 유일한 걸 자꾸 하려고 할수록 난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근데 요 중간에 어디쯤을 자꾸 찾아가셔야 돼요. 남들 다 할 만한 걸로는 결국 승인이 어렵고 승인이 되더라도 돈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 뭔가 나의 킥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킥 따라가다 보면은 이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외면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난이도도 어려워요. 근데 난이도도 어려우니까 애도 많이 써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승인이 잘 안 돼. 그리고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안 사.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현타가 막 오죠. 여러분들이 초보다, 나는 이제 막 시작해 본 거다라고 생각하고 난이도를 자꾸 순한 맛으로 도전을 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제안을 해볼 수 있어요. 제안을 또 하고 할 수 있어요. 요런 거는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잘 그렸고 귀엽다. 나도 개구리 같은 거 이렇게 단순하게 귀엽게 그리면 되겠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쉽냐고요. 이게 안 쉽다. 자, 하딩 작가님의 요 개구리 시리즈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뭐 어떤 거 했었냐? 거북이, 물갱이, 미어캣, 햄구가 가장 시리즈가 많았네요. 그 다음에 토뭉탱. 전체 이모티콘 시리즈 보면은 지금 보면 이렇게 굴땅이랑 퐁부기, 그래서 개구리랑 거북이, 물갱이면은 물갱이일까요? 물갱이가 물범인가? 잘 모르겠어요. 물개인가? 다음에 미어캣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지금 햄구 시리즈로 12건을 출시를 하시고 나서 왜 자꾸 다른 거를 하시겠냐고요. 그죠? 계속 다른 거를 시도를 해보시고 하는 게 기존 거에 대한 거가 아이디어가 더 나오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뭐 생각보다 반응이 점점 좋아지는 것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성 작가님들도 계속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있죠. 그나마 기성 작가님들의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출시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출시의 경험. 그럼 출시를 한 경험이 무엇이랑 연결되냐? 시장 반응을 알 수가 있다. 시장 반응이라는 아주 명확한 사실, 현실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미승인 단계만 계속 거치다 보면은 결국 이게 시장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카카오에만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오지큐라는 것도 같이 제안을 합니다. 오지큐 스티커가 있는데 오지큐용을 따로 기획하라고 시키진 않고요. 그냥 어차피 초보시니까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면 일이 2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세트를 구성을 해서 오지큐도 좀 같이 제안을 해보시게 해요. 그래서 오지큐도 미승인이 날 정도면은 좀 더 이제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완성도라는 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결국 뭐가 문제냐? 여기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이제 시장 반응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시장 반응. 이게 진짜로 하나도 안 팔리는 경험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걸 왜 팔리지? 라는 경험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볼 수 있다. 카카오라는 곳은 시장 반응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장 반응 한번 보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승인이 좀 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사이즈는 작을지 모르지만 이게 반응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반응을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하딩 작가님의 어떤 많은 고민들이 좀 느껴지는 요 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구성도 잘 하셨고요. 모션도 굉장히 귀엽고요. 그리고 모션 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부담되거나 너무 힘들지 않는 그런 경우로 그래도 잘 좀 요건화 시킨 것 같아요. 무리 그렇게까지 심각한 무리까지는 안 가도 되는 수준으로 좀 영리하게 지혜롭게 잘 구성을 하신 것 같다. 쉽다는 얘기랑은 달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좀 잘 구성되어 있는 이모티콘 세트가 되겠고요. 다음 뭐 이런 부렁이가 뚜디 작가님의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부렁이가 뭘까요? 뚜디 작가님의 이 부렁이 시리즈는 완전 처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MD 추천이 박혀 있습니다. 표현들이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표현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좀 과격한 드립을 칠 수가 있는 이런 쉬도 있고 똥 싸고 가는 것도 있고, 그죠? 이런 표현들이 과격해도 될수록 캐릭터가 좀 더 단순해지거나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제 그런 단순화된 또는 막 그린 느낌이 나는, 실제로 막 그렸다기보다는 막 그린 바이브를 내는 그런 것들이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재미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장난이 장난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재밌는 선에서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트렌디한 드립들을 적극적으로 쓰고 계시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드립치는 짤감성, 여기에 이렇게 지금 현재 태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 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립치고 까불면서 그냥 서로 친구들끼리 장난칠 수 있기가 굉장히 좋은 구성인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부엉이인가 봐요. 그죠? 천부엉인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캐릭터가 뭔지 알아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캐릭터의 시인성, 시안의 시인성, 그죠? 뭐 캐릭터 실루엣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때요? 여기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하네. 상관없다. 지금 현재 요 세트는 그게 상관이 없는 세트예요. 그죠? 캐릭터의 뭐 외형이 어떻고 실루엣이 어떻고 무슨 캐릭터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동물인지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근데 어떤 표정인지는 잘 보이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는 너무 잘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캐릭터의 시인성이 어쩌고 이거는 요 시안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고 가셔야 돼요. 모든 거를 다 챙겨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모든 캐릭터의 시안성도 챙기고 뭐 글자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다 챙기고 가고 싶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초보자일수록 간소화하는 게 좋다. 짐은, 그죠?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게 끝이 아니라 승인과 그리고 판매가 잘 되는 인기 작가의 길까지 되게 먼 거리를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럴수록 짐은 가벼울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챙기고자 하는 부분들, 포인트들, 기획의 포인트들을 잘 잡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이모티콘 세트였어요. 다음은 삐뚤어진 모는 작가님의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자극하지 마세요가 대표 이미지예요. 이런 두더지도 처음 출시가 된 겁니다. 이모티콘 33개 중에서 현재 계속 여러 시리즈로 나오다가 이 두더지 시리즈, 삐뚤더지 시리즈는 처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약간 이제 짤감성의 그런 밈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둥근에 미친 것도 있고, 약간 요거는 지금 보면은 그게 중요해요.
지금 바로 따끈따끈한 드립은 아니에요. 완전 따끈따끈한 드립은 아니에요. 갓 나온 드립. 그냥 진짜로 10대 젊은 친구들이 막 이제 지금 그런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유행의 생성처. 이쪽에서 쓸 만큼의 그냥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다. 하지만 어때요? 요렇게 이 표현들이라든지 요런 밈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아예 새롭게 나온 것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요런 우리가 이미 잘 익숙한 밈적인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잘 쓰셨고, 그리고 어때요? 그 와중에 캐릭터들의 성격적인 일관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로 해서 굉장히 일관되게 잘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10대라든지 뭐 20대 초반 요거 완전 그분들도 쓰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약간 완전 최신 유행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조금 이런 거에 좀 숙성이 돼서 이런 걸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쓸 수 있는 층이 조금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쓰시기에 또 더 좋은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서 타겟이 잘 맞아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타겟을 잘 노리고 들어오신 것 같고, 근데 캐릭터 자체가 또 귀엽고 표현 자체가 또 재미가 있어서 오히려 완전 10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재미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캐릭터 표현 자체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그리고 여기 캐릭터 말고 나머지 상황 설정이라든지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보편적인 밈 쪽에 더 가까워요. 완전 새로운 것보다는 보편적인 밈에 좀 더 가까워서 약간 요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좋은 세트가 나온 것 같아요. 다음은 오늘 마지막 신규 이모티콘, 마지막 무료 이모티콘 되겠습니다. 제목은 와 놀라운 와파루파 팡수 작가님의 움직이는 이모티콘 세트고요. 자, 한번 동시에 움직이는 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니까 엄청 정신없고 소란소란하죠, 그죠? 요란요란하고 소란소란하고 굉장히 그게 이제 매력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파루파도 아니고 와파루파, 와 놀라운 와파루파니까 전반적으로 와 거리고 있는 거가 기본 컨셉이죠. 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자체가 전반적인 컨셉이고 그것을 잘 유지를 하고 계신다. 황수 작가님의 와파루파는 처음이고 그 전에 하마 시리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깐쭈기, 북극곰 이런 시리즈들이 있었는데 요번 와파루파 이름도 와파루파, 캐릭터도 우파루파. 그래서 근데 좀 이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재밌는 이모티콘 세트가 나왔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이 드립 밈 같은 것도 없진 않은데요. 그래서 밈 같은 걸 적극적으로 쓰기보다는 요 캐릭터 이모티콘 세트의 특징을 좀 더 많이 살린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저 감정 표현의 수위가 이 정도다라는 게 딱 전반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는 표현을 잘 쓸 수가 있겠다. 뭐가 아침마다 쓰기 재밌겠네요. 그죠? 이거 언제 쓰면 재밌겠다, 언제 쓰면 되겠다 라는 것들이 이제 상상되게끔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아요. 결국은 이제 상품은 이걸 쓰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내가 더 어떤 느낌일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가 이제 좀 그런 상상을 하게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놈 저거 저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나 요거 써야지 라든지,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 이거 쓴다. 지금 이미 이제 이모티콘 출시 시간은 10시니까 그죠? 힘들죠? 그럼 내일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아침 8시, 7시 이때쯤에 요 톡방에서 나 이거 쓸 거야 라고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드립 치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웃기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이제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상황 설정을 몇 개를 해놔요. 항상 평소에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뭔가 마음속으로 갈무리를 좀 해놓습니다. 아, 요거 재밌는 표현인데 다음에 써먹어야겠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아침에 저런 걸 쓰면서 한 게 너무 재밌었어. 분위기도 풀어지고 너무 좋았어. 아, 그래? 그럼 나 이거 써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깃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제 인싸들, 그 관종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종이라는 표현을 좀 싫어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쓰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좀 안 좋은 편이라거나 좀 불편하거나 하시면 댓글로 표현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도. 하여튼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써먹어야겠다.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먹어서 분위기 한번 또 풀어주고 뭐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대응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항상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 타겟은 아싸야.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리액션 위주. 그냥 상대방의 반응에 조용히 리액션들도 크게 한다기보다는 묻어가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 거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인싸들 특유의 그런 관심도 끌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과하니까 일단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넣으려고 하시기보다 누가 쓸 거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쓸 거냐, 이건 결국 돈 쓰는 사람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언제 쓸 거냐, 어떤 상황에서 쓸 거냐, 요거를 상상을 해놓고 설정을 해놓고 구성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10가지 이모티콘 시리즈 다 봤습니다. 그래서 9가지의 무료 이모티콘과 하나의 일반 이모티콘이 하나 출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월요일 이모티콘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특히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성 작가님들 빼고 처음 출시되는 분들 거 다 MD 추천 받아 있잖아요. 제가 약간 일종의 패턴인 것 같은데, 그 첫 출시 중에 이 이모티콘 팀에서 조금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들에 MD 추천이 붙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이상부터는 이 MD 추천이 잘 안 붙어요. 그 붙은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우땅이 같은 경우도, 그죠? 지금 여기는 MD 추천이 안 붙어 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건 MD 추천이 붙어 있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와플곰은 어떨까? 얘는 시리즈가 좀 많기는 한데 와플곰의 처음 거 여기는 이제 따로 그게 없긴 하네요. 그래서 좀 지난 경우 뭔가 시리즈가 좀 추가가 되거나 했을 때는 MD 추천이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규 출시되고 그 기존의 시리즈와 다른 시리즈가 신규 출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MD 추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존에 있던 첫 출시되는 작품들은 요 5개 다 MD 추천이 다 붙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굿즈 상품이다 보니까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인 거고, 여기 스타일 태그에도 웹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월요일에 공개되는 신규 이모티콘들은 특히나 더 중요하다. 일단은 카카오톡에서 입장에서 이모티콘 팀에서 좀 더 밀고 있는 흐름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에서 요거가 조금 더 반응이 있을 것이다. 반응만 많고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구매, 추가적인 이모티콘이라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파일을, 시장을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밀어주는 것 중에서도 신규 이모티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일단 처음부터 이 이모티콘 기획의 비밀을 파헤치겠어, 이해를 해버리겠어, 깨달아버리겠어 라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이모티콘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습관화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전체 이모티콘 싹 한번 둘러봤고요. 인기 이모티콘 흐름도 계속 보시고, 제가 요거를 블로그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끄고, 지금 보면 이제 카테고리가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그냥 하나씩 달아 놓는 거고요. 요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7일간 보지 않게 눌렀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기 순위는 주말에도 뜹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모아놓은 날짜가 7월 24일부터 쭉 모아오고 있고요. 신규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7월 24일부터 지금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셔서 통계 안에 들어가시면 블루오션 키워드와 어제 많이 찾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거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아요. 블루오션 키워드는 뭐냐? 이 키워드 자체는 뚫려 있는데 이 이모티콘은 별로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몇 개 안 돼서 좀 더 채워졌으면 한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량은 꽤 있는데 키워드도 뚫려 있고 사용량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모티콘 개수가 너무 없어. 그럴 때는 어때요?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날짜마다 계속 바뀌니까 제가 그래서 요거를 날짜별로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모아보고 제가 계속 신경 쓰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단지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씩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잉? 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혹시 빠뜨린 거 없나 라고 해가지고 좀 더 보고 있었는데 인기 순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더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독,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라든지 댓글 적극적으로 달아주셔서 저도 지금 일단은 그 조회수는 점점 늘고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좀 불편하시거나 좀 개선 사항이라든지 또는 건의하실 거라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얼마든지 라이브 채팅 또는 댓글로 반응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